시작하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만약 누군가가 20년간 대한민국 정치사의 모든 핵심 사건에 관여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3명의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다면 당신은 그를 영웅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의 노예라고 부르겠습니까? 2024년 12월 16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 당대표실에서 한동훈은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서울 하늘처럼 그의 마음도 무거웠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여당의 젊은 수장으로서 미래를 꿈꾸던 그였지만 이제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동훈의 이야기는 2001년 서울지검 초임검사로 시작됩니다. 당시 28살의 한동훈은 야망보다는 정의감에 불타는 평범한 신참검사였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순수함을 간직한 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고난 수사 감각이었죠. 2003년 한동훈은 검사 생활 2년 만에 첫 번째 큰 사건을 맡게 됩니다.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이었죠. 당시 30살의 한동훈은 밤낮 없이 회계장부를 뒤지며 숨겨진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최태원 회장을 구속시킨 그 순간 한동훈은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권력과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된 것이죠. 2004년 대선자 금수사단에 파견된 한동훈은 더욱 큰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SK, LG, 한화 등 대기업들이 한나라당에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을 추적하며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까지 구속시켰죠. 이때 한동훈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신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는다. 이 신념은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철학이 되었습니다. 2006년 중앙수사부 감찰연구관으로 승진한 한동훈은 현대기아차그룹을 겨냥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비자금과 부당거래 사건을 파헤치며 또 다른 재벌 총수를 구속시켰죠. 2007년 부산지검에서는 전군표 국세청장의 뇌물 사건을 수사하며 그를 구속시켰습니다. 이렇게 한동훈은 검사로서 승승장구하며 동료들 사이에서 불굴의 수사관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의 진짜 운명을 바꾼 것은 2016년 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되면서부터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고 한동훈은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전우처럼 완벽한 호흡을 맞춰가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정경유착 혐의를 파헤쳤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과 함께 경제공동체와 묵시적 청탁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기존의 뻔뻔한 권력이 더 이상 법망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혁신적인 개념이었죠. 2017년 3월 박근혜가 구속되는 순간 한동훈은 자신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까지 구속 기소하며 한동훈은 재벌도 예외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켰습니다. 특검 활동이 끝난 후에도 한동훈과 윤석열의 콤비는 계속되었습니다. 201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검사로 재직하면서 한동훈은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다스실 소유주 의혹과 뇌물수수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이명박 역시 구속 기소시켰죠. 연이어 두 전직 대통령을 사법 처리한 한동훈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에서도 한동훈의 칼날은 날카로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기소하며 사법부의 적폐까지 청산해 나갔죠. 재벌 적폐 청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을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하며 한동훈은 그야말로 적폐 청산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한동훈 스스로도 이 시기를 자신의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라고 회고할 정도였죠. 2019년 7월 46세의 나이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승진한 한동훈은 최연소 검사장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한동훈의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수사에 관여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정면 충돌하게 된 것이죠. 권력은 한동훈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채널어 사건을 명목으로 한동훈을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좌천시켰습니다. 이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경기 용인분원과 충북 진천본원으로 다시 좌천되었죠. 2021년에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또 다른 좌천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총 4차례의 좌천, 한동훈에게는 치욕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좌천의 시간들을 견디며 언젠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기다렸죠. 그리고 그 기회는 2022년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2022년 5월 17일
한동훈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죠. 49세의 나이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젊은 법무부 장관이자 윤석열 정부 최연소 국무위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좌천의 굴욕을 겪었던 한동훈에게는 완벽한 복수였죠. 법무부 장관 취임 첫날 한동훈은 과천 청사 장관실에 앉아 감회에 젖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지내며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던 자신이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부담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깊은 고마움이었죠.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시절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검찰 출신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한동훈은 자신만의 색깔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강경한 처벌 정책을 펼치며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죠. 하지만 정치는 한동훈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한동훈을 향해 윤석열의 아바타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 내에서도 너무 독단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동훈은 이런 비판들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검사 시절부터 쌓아온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는다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죠. 2023년 하반기부터 한동훈 주변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딸 의혹이었죠. 한동훈의 딸이 대학 입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루머 정도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의혹은 한동훈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한동훈은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주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검사 시절 그토록 추구했던 정의와 공정함이 이제는 자신의 가족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느꼈죠. 딸을 향한 의혹들이 하나둘씩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한동훈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과 공인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적인 신뢰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의 정치적 야망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한동훈은 대통령실의 간섭을 부담스러워했죠. 특히 2023년 중반부터 한동훈은 독자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일이 잦아졌고 이는 대통령실의 불만을 샀습니다. 한동훈 스스로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죠. 어느 날 밤 한동훈은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야 할까? 2023년 12월 한동훈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딸 의혹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정치적 타격이 커졌고 동시에 대통령실과의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한동훈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이 위기를 넘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 과감히 물러날 것인가. 12월 21일 한동훈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불과 닷새 후인 12월 26일 한동훈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하며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한동훈의 첫 번째 시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약 100일간 선거운동을 지휘하며 한동훈은 자신만의 정치 스타일을 만들어갔습니다.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유권자들에게 어필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참패했고 한동훈은 4월 11일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정치인 한동훈의 첫 번째 도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퇴 후 2달여간의 침묵 속에서 한동훈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에는 당대표라는 목표가 있었죠. 2022년 5월 17일 한동훈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죠. 49세의 나이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젊은 법무부 장관이자 윤석열 정부 최연소 국무위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좌천의 굴욕을 겪었던 한동훈에게는 완벽한 복수였죠. 법무부 장관 취임 첫날 한동훈은 과천 청사 장관실에 앉아 감회에 젖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지내며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던 자신이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부담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깊은 고마움이었죠.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시절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검찰 출신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한동훈은 자신만의 색깔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강경한 처벌 정책을 펼치며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죠. 하지만 정치는 한동훈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한동훈을 향해 윤석열의 아바타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 내에서도 너무 독단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동훈은 이런 비판들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검사 시절부터 쌓아온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는다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죠. 2023년 하반기부터 한동훈 주변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딸 의혹이었죠. 한동훈의 딸이 대학 입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루머 정도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의혹은 한동훈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한동훈은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주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검사 시절 그토록 추구했던 정의와 공정함이 이제는 자신의 가족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느꼈죠. 딸을 향한 의혹들이 하나둘씩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한동훈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과 공인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적인 신뢰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의 정치적 야망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한동훈은 대통령실의 간섭을 부담스러워했죠. 특히 2023년 중반부터 한동훈은 독자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일이 잦아졌고 이는 대통령실의 불만을 샀습니다. 한동훈 스스로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죠. 어느 날 밤 한동훈은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야 할까? 2023년 12월 한동훈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딸 의혹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정치적 타격이 커졌고 동시에 대통령실과의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한동훈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이 위기를 넘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 과감히 물러날 것인가. 12월 21일 한동훈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불과 닷새 후인 12월 26일 한동훈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하며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한동훈의 첫 번째 시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약 100일간 선거운동을 지휘하며 한동훈은 자신만의 정치 스타일을 만들어갔습니다.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유권자들에게 어필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참패했고 한동훈은 4월 11일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정치인 한동훈의 첫 번째 도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퇴 후 2달여간의 침묵 속에서 한동훈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에는 당대표라는 목표가 있었죠. 2025년 4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은 기자들과 지지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한동훈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날이었죠. 마이크 앞에 선 한동훈의 얼굴에는 새로운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한동훈의 대선 출마 선언은 많은 이들에게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넉 달 만의 복귀였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죠.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서의 도전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출마 선언문에서 기성 정치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며 자신만의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했죠. 일부는 젊고 개혁적인 리더십을 기대했지만 다른 일부는 여전히 그를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특히 친윤성열계 인사들은 한동훈의 대선 도전을 탐탁지 않게 여겼죠. 한 친윤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과연 당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딸 의혹도 여전히 한동훈을 괴롭혔습니다. 대선 출마와 함께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한동훈은 매일같이 이에 대한 해명에 쫓겼습니다. 선거사무소에서 깊은 밤까지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한동훈은 측근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한동훈은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에 대해 상세히 해명했지만 여론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은 자신만의 차별화된 메시지를 내세웠습니다.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이었죠. 검사 출신이면서도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역설적인 상황이었지만 한동훈은 이것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날 때마다 한동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검찰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개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오랜 정치 경험과 안정감을 무기로 한동훈을 압박했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은 기대보다 낮은 지지율에 머물렀습니다. 한동훈의 선거사무소는 점점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고 일부 참모들은 이미 패배를 예상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22일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한동훈은 겨우 4위로 2차 경선에 진출했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저조한 성과였죠. 하지만 한동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재기를 다짐했습니다. 2차 경선을 준비하면서 한동훈은 더욱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기존 정치권의 문제점을 더욱 날카롭게 비판하고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죠. 4월 29일 2차 경선에서 한동훈은 극적으로 2위를 차지하며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결과였죠. 한동훈 자신도 결과를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선 투표 상대는 김문수,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결선 투표를 앞두고 한동훈은 마지막 전력 투구에 나섰습니다. 전국 각지를 누비며 당원들을 만났고 SNS를 통해 젊은 층에게도 적극적으로 어필했죠. 하지만 딸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이력은 여전히 한동훈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부 보수층은 한동훈을 믿을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드러냈고 이는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5월 3일 결선 투표 당일 한동훈은 선거사무소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개표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초반에는 접전을 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문수 후보가 점점 앞서 나가기 시작했죠.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한동훈은 김문수에게 패배했습니다. 꿈꾸던 대통령 후보의 자리는 다시 한번 한동훈의 손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기자회견에서 한동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새로운 정치를 향한 저의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혼자 남은 한동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동훈의 정치적 여정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검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당대표에서 대선 후보까지. 하지만 매번 정점에 오를 때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딸 의혹, 윤석열과의 관계, 그리고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정치적 부담들. 이 모든 것들이 한동훈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9세의 나이는 정치인으로서 아직 젊은 편이었고 그에게는 여전히 시간이 있었죠. 대선 패배 후 한동훈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사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는 오직 시간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동훈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국 권력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권력을 위해 싸우다가 권력에 의해 무너지고 다시 권력을 향해 도전하는 끝없는 순환. 이것이 바로 정치인 한동훈의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통해 본 현대 한국 정치의 민낯, 어떻게 보셨나요? 권력과 정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정치인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형입니다.